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재근입니다. 진술인 중에 정범진 진술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통일부의 그 미흡한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기업인들의 그 의견 수렴조차도 하지 않고 통일부가 남북 경협 기업인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연달아서 할게요. 이 시간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 앞에서 정범진 진술인이 많이 얘기하면 나는 그 다음 걸 못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그 손실보상 소송,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 극심한데도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소송하는 기업은 단 3곳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남북 경협 기업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3가지 반론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존경하는 인재근 의원님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업들이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그 기존의 판례에서 보셨듯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이렇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일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상태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발제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통일부와 경협기업들의 관계가 완벽한 가불관계입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모든 재반 인허가권을 통일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그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많은 기회비용들이 있는데 모조리 다 그 매몰되는 상황들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걸로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아마 기업들이 이제 돈 벌러 가서 자기들이 당연히 이게 감내해야 될 건데 그걸 감내하지 않고 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취지의 어떤 그 근본적인 동의가 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발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경협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북한과의 어떤 교역이나 이런 차원의 사업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화 획득이나 외화 벌이를 위해서 외국과 교역하는 그런 수준의 사업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업인들이 다른 외국과의 사업을 통해서 외학을 벌어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지만 남북 경협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반 어떤 선언이나 정상회담에서 누차에 걸쳐서 민족 간의 어떤 경제력의 격차를 극복하자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합의 항목 중에 하나로 올려놨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남북 경협이 갖는 의의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고 특히나
그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나 어떤 그 경제 구조가 북한이라는 대상을 안고 가면서 북한에 뭐 2,4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어떤 시장으로서의 북한,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의 어떤 공급자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북한,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희귀 자원의 보고로서의 북한을 끌어안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남북 경협을 안고 간다면, 그리고 남과 북, 북과 중, 그리고 뭐 북과 일본, 북과 미국, 북과 러시아가 어떤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함께 합류하게 된다면 이런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가 동북아에서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일정하게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그 남북 경협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반론들은 그 의미를 좀 간과하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 처지는 제가 앞에서도 그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먹먹합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그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삶이 걸려 있고 또 주변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다 모조리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부분의 모든 주변의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런 도움에 지금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에게 누가 되고 있고 그분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굴절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이 법안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